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7월 한 달 리스닝 같이 공부하게 될 지정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이어서 OT 진행하고 그리고 진도 조금 나가 볼 건데요. 그래서 OT에서는 리스닝, 토플 리스닝 테스트가 어떤 시험인지 설명해 드리고 직접 한번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OT 내용은 그 토플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토플 리스닝 테스트는 이렇게 지문이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옵니다. 대화, 강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컨버세이션으로 나올 때는 문항이 5문항.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5문제. 그리고 강의일 때에는 6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럼 총 문제 수는 어떻게 되냐? 우선은 파트로 구성이 돼서 나오는데요. short part는 conversation 하나, lecture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파트로 받았다면 그 다음 파트는 long part가 될 거예요. long part는 conver 하나 그리고 lecture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셋된 시험 테스트의 그 구성인데요. 그러면은 총 몇 문제가 될까요? 컨버는 5문제고 렉처는 6이니까 11. 그쵸? 그리고 요거는 몇 개? 17 되겠죠. 그래서 총 28문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세트를 더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extended part라고 해서요. 컨버 하나, 렉처 하나가 더 나올 때도 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요건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페이크 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더미 문제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더미 문제는 왜 내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내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문제를 한번 우리한테 출제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나 하면서 우리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시험장에서 어떤 친구는 더미를 받고 어떤 분은 또 더미를 안 받고 하면은 시험 시간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막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더미 문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내 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럼 이 더미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더미다. 대충 풀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예전에는 딱 그냥 정해져 있고 계속 나오고 또는 너무 튀고 말도 안 되는 문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묘합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약간 이거 더미 문제 같아요 라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열심히 푸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세트 구성은 요렇고 문제 풀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 우선은 파트별로 문제풀이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short part에서는 6분 30초 그리고 long part에서는 10분. 자,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하나당 초를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short part에 6분 30초를 받게 되면 이걸 우리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당 평균 얼마나 부여받게 되냐? 35초. 평균 35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쉬운 문제는 한 20초 컷으로 해야 되겠고, 그죠? 20초, 25초.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40초, 45초 컷으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토플 리스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문을 우리 끝까지 들은 후에 그 후에나 문제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쭉 듣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막 긴 거는 7분, 뭐 아주 긴 건 8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럼 8분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한국어도 힘들죠. 한국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노테이킹은 좀 가능하게 해줍니다. 노테이킹이란 메모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메모 가능. 네, 메모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고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좀 다행히도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빈출 포인트를 우리는 문제 유형으로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이 main topic and purpose를 봐주세요. 이 main topic purpose는요. 주제를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첫 번째 문제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빈출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럼 우리 딱 리스닝 할 때 뭘 먼저 하겠어요? 그럼 메인 토픽이 뭐지? 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겠죠. 맞죠? 왜냐면 항상 나오는 포인트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나오는 빈출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요걸 위주로 우리는 진도도 나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자 그닥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요 순서대로 교재 진도도 나갈 거니까 지금 아예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문제 풀어보기 전에 문제의 지문의 길이가 좀 됩니다. 그럼 우리 메모를 해보겠네요. 그쵸? 그래서 메모하는 법을 살짝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메모법은 보충자료 1 핸드아웃을 봐주세요. 보충자료 1 핸드아웃, 그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그 아래 보면은 노트 테이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 그래서 우리 노트 테이킹은 지문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단어 또는 기호로 간략하게 노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단어 또는 기호라는 곳에 줄을 쳐주세요. 절대 노트를 문장으로 하는 법은 없어야 됩니다. 노테킹을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컨버세이션은 뭐 짧은 거는 3분 30초, 4분짜리도 있고 긴 거 렉처는 7, 8분인데 그 후에 우리한테 이 내용이 기억나게만 해주면 되는 노트예요. 그쵸? 예쁜 요약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예쁘게 문장을 쓰면서 들으려다 보면 뒤를 다 날려버려요. 쓰다가 날리고 쓰다가 날리고. 그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한 단어, 기호로만 중요 포인트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서 노트하는 것이 포인트. 그렇죠. 출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빈출 포인트를 의미해요. 이 부분 중요한데 나오겠네? 하면은 당연히 노트를 해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랑 같이 문제 유형을 되짚으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을 하시고 문제 풀 때 적용을 하는 건 여러분 몫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호, 한글, 그림 모두 노트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다 써도 됩니다. 이 노테이킹 한 거 뭐 가져가서 채점할까요? 아니, 그냥 버리겠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한글 자주 질문 들어와요. 저는 한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한데 그냥 한글로 죄다 쓰면 안 될까요? 아주 특이 케이스는 뭐 그게 편해서 끝까지 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한글로 하는 쓰다 버릇을 하다가 중급반 넘어가시면 진짜 실전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때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우리가 지금 기본 입문반에서 듣는 지문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고요. 내용도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쓰고 하다 보면은 이만큼을 놓칩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어로 노트를 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한국어다. 이럴 때는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막 한글이 위주로 되는 노트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표는요. 당연히 짤막짤막하게 쓰는 게 시간 단축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짧게 쓸 수 있는지를 예시로 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는 기호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기호가 정말 줄일 수 있는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점점점 수학 기호죠. 요거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토플에서는 원인, 이유가 거의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because로 쓰는 분도 계신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시간이. 그리고 이론도 많이 나오는데 이론은 그냥 세모 표시로 정해버리고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뭐 바꾸다, 변하다 이런 것들 있죠.
변하다, 변형시키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드는 것도 내가 편한 약자도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입문반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토플 리스닝을 문제를 풀어보는 분도 계시죠. 지금 노테이킹에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 우선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면 단어를 하나씩 쓰는, 중요 포인트 같으면 단어를 하나씩 쓰는 그런 방식으로 노트를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 문제 플레이 할 건데, 문제는 그 토플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 핸드아웃 있죠. 거기에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 문제가 쫙 있죠. 요거를 푸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 미리 보지 말아주세요. 문제 미리 보지 말고 노테이킹 할 페이퍼 준비해 주시고, 우선은 듣고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 차례차례 푸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Progressive Test 1.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professor. Good afternoon, Martin. What brings you here? Hello, Professor. I was wondering, do you have a minute to answer some questions? Well, I'm on my way to a departmental meeting, but I can see you for a minute. Have a seat. Thank you. Well, ever since I attended your seminar presentation on whale conservation last month, I've been really interested in marine biology. And I was really fascinated when you mentioned last class that you run a research program on jellyfish. Yes, that's right. I'm so glad that you're interested. Now, what did you want to ask me? Well, in the lecture you mentioned that some jellyfish give off light. So I wanted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bioluminescence, like why do some animals emit light while others don't? Well, there are many reasons. The jellyfish I study use light mostly to defend themselves from predators. When a predator comes near, they emit a flash of light. This startles the predator and makes it stop for a moment, giving the jellyfish time to escape. That's so neat. Isn't it? In addition, some animals use bioluminescence to attract prey. The deep-sea anglerfish is a great example. It has a glowing organ that hangs off its head like a fishing rod. When curious prey come close to investigate, the anglerfish ends up with a nice meal. Wow,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fireflies. They're not marine animals, but they use bioluminescence to communicate. The males and females flash light at each other before mating. And different kinds of fireflies use different codes or flash patterns, so they can recognize their own kind. That's pretty amazing. So, I was actually thinking of writing about how jellyfish use bioluminescence for my term paper. Do you think it'd be okay?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But, well, yeah, why not? I'm always happy when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lecture material. I need to get going now, but if you have trouble finding research papers, just email me. I have plenty you can borrow. Great, thank you. Now get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You may use your notes to help you answer. 1. Why does the student visit the professor? Two. What are some reasons the professor gives for why animals use bioluminescence?
3. Why is the student interested in the topic of animal bioluminescence?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지문의 일부분을 다시 들려줘요. 그리고 그 들려주는 일부분을 왜 얘기했는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Listen again to part of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 That's pretty amazing. So, I was actually thinking of writing about how jellyfish use bioluminescence for my term paper. Do you think it'd be okay?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4.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this?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Five.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professor?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conversation 유형이었고요.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답도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간략하게 저랑 다시 들어보면서 노테이킹 해보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단어들 한번 쭉 훑고 갈게요. 화면 보고 저 따라해 주세요. 뭐뭐 가는 길이다 할 때 be on my way to 라고 하죠. 따라해 주세요. be on my way to. 그렇죠. 그리고 보존 conservation 시작. 그렇죠. 그리고 빛 열등을 내다 요 구동사가 나왔어요. give up 시작. 그렇죠. 포식자 뭘까요? 그렇죠. predator 시작. 그리고 bioluminescence 중요한 단어였는데 생체 발광, 몸에서 발광, 빛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발음 한번 해볼게요. bioluminescence. bioluminescence. 그렇죠.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다. startled 시작. startled. 살피다, 조사하다. investigate 시작. 그렇죠. 장기 기관. 뭘로 나왔을까요? organ. 발음해 주세요. organ. 그렇죠. 그 angular fish 하면요. 아귀를 뜻해요. 그 물고기 있죠? 발음해 주세요. angular fish. 그렇죠. 매달리다, 달랑거리다는 hangup라는 구동사 나왔습니다. hang up. 그다음에 짝짓기. 틀렸어요. mate 시작. 그렇죠. 꿰다, 유혹하다, 낚다.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lure 시작. 그렇죠. 그리고 firefly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반딧불 firefly라고 해요. 발음해 주세요. firefly.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나왔던 지문인데요. 저랑 딕테이션 노테이킹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Good afternoon, Martin. What brings you here? 교수님이 마틴을 반기면서 What brings you here? 이라고 했죠. 뭐 때문에 왔니? Hello, Professor. I was wondering, do you have a minute to answer some questions? Well, I'm on my way to a departmental meeting, but I can see you for a minute. Have a seat. Thank you. 자, 그럼 친구 뭐 때문에 왔어요? 질문이 있어서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내용 중에 노테이킹 할 만한 거 있나요? 이건 그냥 상황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아, 질문 있어서 온 학생이구나. Well, ever since I attended your seminar presentation on whale conservation last month, 무슨 프레젠테이션?
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인지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our seminar presentation on whale conservation last month. 뭐에 대한 거? Whale conservation. 뭐예요 이게? 고래 보호. 그쵸? 고래 보호. 보존에 대한 당신의 그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요. I've been really interested in marine biology. 뭐에 관심? Marine biology.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 해양 생물학에 대해서. And I was really fascinated when you mentioned last class that you run a research program on jellyfish. 자, 그리고 뭐에 fascinated 했다는 거예요? jellyfish라는 단어가 딱 튀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좁혀지죠. 그래서 결국 뭐를 원하는지를 딱 들어야 돼요. 우선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노테이킹 할 만한 거 뭐 있을까? 그렇지. 제일 구체적인 젤리피쉬가 지금 제일 할 만해요. 젤리피쉬. Yes, that's right. I'm so glad that you're interested. Now, what did you want to ask me?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Well, in the lecture you mentioned that some jellyfish give off light. 젤리피쉬가 어떻게 한대요? Give off light. Give off 아까 뭐였어요? 발산하다였죠? 그래서 빛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라이트에 관한 얘기겠구나는 지금 직감이 돼요. So I wanted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bioluminescence. Like, why do some animals 자, 그래서 bioluminescence?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죠. 생체 발광, 바이올루미네센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이거를 쓰려다가 좀 생소해. 그럼 못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쵸? 빛내는 거, 그쵸? 오케이, 바이올루미네센스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친구구나, 결국엔. Like, why do some animals emit light while others don't? 왜 몇몇 동물들은 emit light, 빛을 발산하고 또 다른 동물들은 빛을 발산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 질문이 뭐예요? Why죠, why. 왜 어떤 동물들은 빛을 발산해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의 토픽은 요거 물어보려고, 그쵸? 바이올루미네센스를 하는 이유. 요렇게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질문의 핵심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메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나온다고 했죠. 항상.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을 했다면, 확실히 파악을 했다면 저는 두 줄을 쳐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T를 동그라미 치거나 P를 동그라미 치는 분도 있어요. 펄포즈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스스로 그냥 표시를 해주세요. 토픽이다. 가볼게요. Well, there are many reasons. The jellyfish I study use light mostly to defend themselves from predators. 이유 나왔어요, 지금? 나왔다. 단어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defend themselves. 그렇죠. 방어하려고. 누구로부터? 포식자로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답변을 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 친구인데. 답변하는 거 얼른 써야죠. defend를 어떤 방식으로든 써요. 그리고 어떻게 defend 하는지 들어볼게요. When a predator comes near, they emit a flash of light. This startles the predator 자, 이제 light을 발산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startle 한다고 하죠. 깜짝 놀래킨대요. and makes it stop for a moment, giving the jellyfish time to escape. 그래서 그 프레데터가 멈추게 한다는 거죠. 놀라가지고. 그럼 그게 이 젤리피쉬가 도망칠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로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놀래켜서 도망치는 용도로 빛을 발산하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노테이킹 할 때. 노테이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난 손이 빠르고 다 쓰고 싶어.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도 되겠죠. 스타를 해서 그렇게 멈추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걔를 공격하는 건 아니구만 하면서 여기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쓰자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That's so neat. Isn't it? In addition, some animals use bioluminescence to attract prey. 그리고 다른 이유가 나왔죠. 뭐 할 때 쓴대요? 다시? Some animals use bioluminescence to attract prey. 뭐 할 때? attract prey. 그렇죠. prey가 무슨 뜻? 먹이, 그쵸. 먹이를 끌어들일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prey를 쓸 것 같아요. 먹이 잡을 때도 쓰는구나. The deep-sea anglerfish is a great example. 뭐가 example?
그렇죠. 아까 봤던 아기 앵글러피쉬가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래요. 이그젬플 쓰는 게 좋을까요? 너무 썼다 내가 그죠?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이그젬플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이그젬플을 썼지? 그 이유는 뭐지? 를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쓰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prey를 잡을 때 빛을 쓰는 친구로 anglerfish를 언급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It has a glowing organ that hangs off its head like a fishing rod. 아까부터 계속 거슬렸던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지금 설명 들어갔어요. It has a glowing organ glowing organ, 빛이 나는 그 기관, 장기 기관이 that hangs off its head 머리에서 달랑거리는 친구. 여기 보이죠? like a fishing rod. 피싱 러드가 뭐예요? 낚싯대죠. 마치 낚싯대처럼 이러고 다니는 애다. When curious prey come close to investigate, the anglerfish ends up with a nice meal. 그래서 좀 궁금한 물고기가 거기에 다가가면 이제 그게 나이스 밀이 돼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가 두 번째 이유로 나왔고 Wow,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fireflies. 뭐랬어요? 그렇죠. 그럼 반딧불? 화제가 넘어간 거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온 것 같은데 fireflies.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냥 확인만 되면은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They're not marine animals, but they use bioluminescence to communicate. 뭐 할 때 쓴다? Very good. 그렇죠. communicate 할 때 쓰는구나. The males and females flash light at each other before mating. 더 구체적으로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짝짓기네, 그죠? 짝짓기 때 또 쓰는구만. And different kinds of fireflies use different codes 근데 다른 종들끼리는 또 다른 코드를 쓴대요? or flash patterns, 또는 플래시 패턴이 좀 다르대요? so they can recognize their own kind. 그래서 자기의 그 종을 확인할 수도 있는 용도로 빛을 발산하는구나. 그럼 메이트할 뿐만 아니라 kind를 파악하는 때에도 쓰는구나. 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거나 노트하면 좋겠죠. That's pretty amazing. So, I was actually thinking of writing about how jellyfish use bioluminescence for my term paper. 자, 이걸 다 듣더니 굉장한데요? 하고 이 학생이 지금 말한 부분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 토픽 뭐에 쓴대요? term paper. 그렇죠. 기말 보고서에 쓸 예정이구나. 그럼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질문하러 온 이유가 뒤에 나온 거죠, 방금. 기말 보고서 쓰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왔구만. Do you think it'd be okay? Are you sure? 괜찮냐고 물어봤고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But, well, yeah, why not? 너 괜찮겠어? 이거 내 완전 전문 분야인데? 하더니 Why not? 왜 안 되겠니? I'm always happy when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lecture material. 자기 이런 강의 학습 자료 같은 곳에 관심이 있는 거 항상 웰컴, 해피하다. I need to get going now, but if you have trouble finding research papers, just email me. I have plenty you can borrow. Great, thank you. 자, 이 내용에서 이제 텀페이퍼에 사용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수의 내용 중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있을까요? 교수의 태도 파악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 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요? 긍정, 부정? 긍정,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메일 보내래요. 자기가 다 도와주고 바로 해줄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긍정적이었구나를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분위기였다.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교수의 태도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맥을 짚는 거예요, 여러분. 감 오시나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혼자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습니다. 문제 유형만 잘 파악을 하고 몇 번씩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집어가면서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빠르게 문제 답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Why does the student visit the professor? 이 문제 우선은 그 빈칸에 main, topic and purpose라고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중심, 목적,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제. 왜 교수를 찾아갔느냐? 자, 교수를 찾아간 이유? 정답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정답 1번 A 볼까요? To inquire about bioluminescence in animals. 애니멀의 bioluminescence, 생체 발광에 대해서 inquire 무슨 뜻? 문의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이죠. 문의하려고. 크게 봤을 때 이게 맞죠? 그래서 발광하는 이유는 이게 발광에 대한 문의. 맞잖아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Y를 써서 나온 문항이 있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A가.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at are some reasons the professor gives for why animals use bioluminescence?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동물들이 생체 발광을 하는지 교수가 말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요 문항은 디테일 유형이에요. 그래서 세부 사항에서 문제가 나왔죠. 근데 디테일 문항은 이렇게 중심 목적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서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세 개를 파악하면 되죠. defend하고 먹이 잡을 때 쓰고 communicate 할 때 쓴다. 세 개. 그래서 정답은 A, C, 그렇죠. A, C, E가 됐어요. 넘어가서 세 번째. What is the student interested in topic of animal bioluminescence? Why? Sorry. 그래서 왜 학생은 이 동물들의 생체 발광에 대한 토픽에 관심을 가졌느냐? 이유가 뭐였나요? 정답 뭐예요, 여러분? C 볼까요? He is considering using this topic for his term paper. 그렇죠. 그의 기말보고서의 토픽으로 사용할 걸 생각하고 있어서 교수님한테 질문하러 온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C가 가장 가깝습니다. B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He is fascinated by any topic related to marine biology. Any topic?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any topic이 아니라 jellyfish에 specifically 더 관심을 가졌고 bioluminescence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any가 정답이 안 되게 했어요. 이렇게 요 질문 유형도 디테일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는요. 다시 듣고 푸는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at's pretty amazing. So, I was actually thinking of writing about how jellyfish use bioluminescence for my term paper. Do you think it'd be okay?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4.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this? Are you sure about that? This is my field of expertise, after all. 자, 요 말을 교수님이 왜 하셨는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런 유형은요, 펑션 유형이라고 해요. 펑션, 의도란 뜻이죠.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유형은 문맥을 짚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뒤 내용을 항상 고려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이 문장으로만 내가 알아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말 했죠, 교수님이. 너 괜찮겠어? 이거 완전 내 전문 분야인데?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너 그거 진짜 힘들걸? 하면서 약간 디스커리지 했나요? 많이 힘들 텐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환영이지 언제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긍정적이죠. 그럼 그 내용을 다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내용을 다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A에 discourage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딱 오답이죠, 그러면. 그쵸? 오답. 그리고 B, she is thinking about giving him a lower grade. 낮은 점수 주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너무하다, 그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She is wondering whether or not he will be able to do a good job.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녀는 지금 그가 잘 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될까요? 그러려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너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않니? 괜찮겠니? 하면서 더 약간의 걱정하는 투가 있다거나 그가 잘 할까에 대한 뭔가에 한 번에 더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니? 하더니 sure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로 그대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 친구의 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아예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D를 보세요. She's hinting that it may be hard to please her enough to get a
good grade. 그녀가 힌트를 준 거래요. 너 좋은 그레이드, 좋은 점수 받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지금. 좋은 점수를 충분히 받기는 힘들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앞뒤 내용을 봐서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자,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그리고 5번.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professor? 교수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추론 문제인데 inference 유형이라고 해요. inference 하면 추론이죠. 이것도 이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답 뭐였나요? C가 들렸는데 C 볼까요? She feels presently surprised. 그녀는 아주 기쁘게 놀랐다. That her student chose a topic she is also interested in. 그녀가 흥미로워하는 토픽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기쁘게 놀랐다. 맞아요? 그렇죠. 괜찮겠어. 근데 나 항상 렉처에 관심 있으면 난 환영이지. 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풀게 될 거고, 이 정도로 이제 터플 리스닝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는 정리를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는 우선 교재, 부교재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별 게시판에 이미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부교재 아직 구매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곧바로 구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별관 4층에 에듀카피 412호 에듀카피에서 구매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전반부죠. 전반부 토플 기본 LC 지정형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없는 분들은, 부교재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써주세요. 그리고 교재 mp3 다운받는 법 해서 그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교재에도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OT는 끝이 났습니다. OT는 끝이 났고, 우리 교재를 잠깐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교재 거의 앞페이지, 목차 있는 부분. 컨텐츠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봐주세요. 자, 우리 전반부 진도와 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책이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주차는 기본기 다지기라고 해서 막 달려가는 바람 쫓아가기 뭐 이런 거 있죠. 긴 문장 끊어 듣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걸 하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랑은 필요한 것들, 노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세컨 윅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세컨 윅 보시면 대화 공략하기라고 되어 있죠. 세컨 윅은 대화 유형으로 여기에 문제 유형을 다 보게 될 건데요. 전반부는 3일차까지 나갑니다. 전반부 3일차까지. 그리고 이제 3주차는 강의 유형만 보게 될 건데 요거는 2일차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그리고 4주차 실전 대비하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는 건데요. 요거는 3일차까지 진도 나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할 게 뭘까요? 대화 유형의 메인 터픽 퀘스천이겠죠. 요거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부교재를 펴주세요. 그래서 부교재 2페이지. 그래서 부교재 2페이지를 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 부교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해 놓고 옮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알아볼 메인 토픽 퀘스천은요. 우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를 묻는 문제고요. 항상 첫 번째 문제 지문당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지문당 한 문항씩. 그리고 질문 형태는요, 두 가지인데요. 메인 토픽
그리고 main purpose. 말 그대로 메인 토픽은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What do the speakers mainly discuss? 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purpose를 물어볼 때에는 Why does the student go to see the professor? 왜 교수를 찾아갔느냐? 목적을 파악하라. 이렇게 문제가 두 개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풀이 전략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도입부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도입부에서 오늘 요거 얘기할 거야. 요거 때문에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입부 집중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시그널 월, 표시어에 집중을 하시기도 해야 돼요. 표시어란 그 우리 메인 토픽, 메인 퍼포즈를 얘기할 때 같이 잘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ould like to know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라는 표현이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용건이 나오겠죠? 퍼포즈가. 그쵸? 그러면 이 I would like to know는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목적 나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주는 표현들을 우리는 표시어, 시그널 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시어를 미리 알아두고 익혀두고, 그리고 문제를 들을 때 그게 이제 팝업해서 들리면 훨씬 더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같이 또 볼 거고. 세 번째, 도입부의 중심 내용 목적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후반까지 듣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앞에서 딱 용건을 얘기하고 언제나 앞에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듣고 내가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조합해서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심 주제 또는 내용이 바뀔 때에는 답이 두 개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Choose two answers.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메인 토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학생이 불려온 이유가 과제를 다시 하라고 해서 불려왔어요. 그래서 왜 다시 해야 되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수렴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뉴 토픽을 좀 제안해 주세요 해서 이 얘기로 또 이제 반 이상은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긴 토픽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답이 두 개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널 월드로 가보겠습니다. 표시어. 요거 뭐 다 아시겠죠? I was wondering if 이런 것들 뭐 이래서 궁금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뒤를 딱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s wondering if 시작. I would like to talk about.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써주세요. I was hoping you would. 요것들이 이제 결이 비슷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더 노골적이죠. I came here to 하면 요거 하러 왔어요 라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들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the reason I'm here is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이것도 obviously, 그죠? 그래서 요거 읽을게요. I came here to the reason I'm here is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the problem is 랑 비슷한 표현 뭐 있을까요? The thing is 넣어주세요. The thing is. 요것도 문제는 또는 뭐 중요한 건 이런 표현입니다. 보통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하시는 뭐 교직원을 찾아가거나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찾아갈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 터플 문제에서 그냥 제너럴리 항상 뭔가 문제점이 불거지면 그건 중요 포인트가 돼요. 토픽이 아니더라도 뭐 디테일이든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시그널은 어디서든 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건을 묻는 질문도 시그널이라고 써주세요. 용건을 묻는 질문도 시그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What can I do for you? 이랬어요. 뭘 도와줄까? 라고 하면 이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죠. 용건 얘기하겠다. 답변으로 용건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는 what brought you here 요거 써주세요. what brought you here. 똑같은 맥락이죠. 뭐 때문에 온 거야? 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쭉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온다? 하면 뒤를 딱딱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전형적으로 좀 오답 유도를 잘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뭐 about 다음에 명사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많이 낚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 때문에 온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the video you made for your project. 자, 뭐 때문에 왔어요? 금시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할 거야, 사람을. 오케이. 한 번 더.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the video you made for your project. 뭐 때문에 왔어요? 비디오, 그렇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the video you made for your project 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프로젝트 때문에 만든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당연히 정답은 비디오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수식하는 거, 특히나 이런 거 뭐 하나 단어를 강조해서 얘기해버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찐 명사를 찾아야 된다. 이게 오답 유도 패턴이기도 합니다. 찐 명사를 제대로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시그널들 좀 주의해 가면서 문제 풀어오는 거 첫날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90에서 95페이지 교재 얘기하는 거겠죠. 글씨 봐. 교재 90에서 95페이지에 문제 쭉 다 풀어와 주시고 딕테이션은 90, 91 그리고 부교재 3, 4페이지 딕테이션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복습하는 방법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드렸죠. 복습할 거리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습하는 법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문제 풀고 딕테이션만 해오시면 돼요. 오케이?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